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2주 전, 3주 전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관심 종목들을 잘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지 간단한 검색식, 이 검색식만 사용하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검색식을 하나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뭐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관점에서 종목을 발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심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우주항공주 말씀드렸었어요. 네, 스피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이거 뚫고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4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거의 한 43% 올랐거든요. 네, 뭐 그렇게 올랐네요. 같은 우주항공주인데 나라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때 말씀드렸고 이날 이제 28%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좀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때의 위치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저는 현대오토웨버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거 양봉 이거 잡아먹는 양봉 나왔을 때 굉장히 좋다. 이거는 몇 프로인지 한번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네, 요 밑에 있는 거 요거 보셔야 되죠. 56%입니다. 56% 정도 상승이 나왔고 현대목수도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한 76%, 77%가 상승을 했네요. 3주 만에. 한스바이오메드, 요거는 하락했습니다. 요거는 뭐 하락하는 것도 있죠, 당연히. 이건 한 20% 하락했네요. 네, 20% 하락했고, ABL 바이버, 제가 요때 거래대금 터진 거, 이렇게 터지고 나서는 절대 그냥 안 죽는다고 말씀드렸고, 그때가 여기니까 대충 한 12% 정도 지금 현재 상승한 모습. 알지노믹스는 여기서 말씀드렸네요. 맞나? 1, 2, 3, 4, 5, 1, 2, 3, 4, 5. 네, 맞네요.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몇 프로냐? 네, 이것도 한 62%가 상승을 했습니다. 60% 정도. 자, 뭐 이거 상승률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이만큼 상승한다고 다 먹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부 종목들만 단타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다 먹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꽤 상승하는 율이 좀 높은 편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여기서 이 정도면 이제 매수하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때부터 대략 한 12%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말씀드렸던 유일 로보틱스는 또 하락을 했습니다. 얘는 대략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했네요. 요거 보셔야 됩니다. 요거 잘 안 보이시죠? 요 갈색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지난주 2주 전에 반도체 관련주들 말씀드렸던 거 YC 여기 보이시죠? 요거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여기서 상승했는데 여기서 제주반도체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네요. 이것도 72% 정도 상승을 했었네요. 네, 코리아 서키트도 여기서 말씀드렸죠? 정고점 뚫어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30% 이상 갔고 에이펙트도 여기서 정고점 뚫어준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한 15% 정도 더 상승한 것 같고 머니가 IPX도 뭐 여기서 이렇게 상승했을 때 한 30% 가까이 뭐 상승했고요. 저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한 26% 찍었다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뭐 근데 이게 놀라울 게 아니에요. 뭐 여러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둘, 셋, 넷, 다요. 밑에 아까 7종목에 13종목 중에 진짜 10종목, 11종목은 상승을 했고 한 2종목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지 않죠? 왜? 반도체 섹터가 너무 좋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섹터예요, 섹터. 어떤 섹터가 가냐? 섹터만 잘 선정하시고 섹터를 선정을 했어요. 그럼 큰 그림에서 이 섹터가 누구나 다 좋다라고 봐. 그럼 그 상태에서 뭘 보라고 했죠, 제가? 그렇죠. 신고가에 얼마나 가깝냐. 신고가에 얼마나 가깝냐를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예요? 신고가에 가깝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신고가에 가깝기 때문에. 신고가에 가깝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 여기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신고가에 가까웠기 때문에.
에이펙트는 이미 신고가를 뚫어줬었고, 원익 IPX 말씀드렸던 이유는 신고가, 전고점이죠. 여기에 가까웠기 때문에 결국에 다 뚫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주식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것보다 섹터의 흐름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는 뭐가 좋다? 신고가에 가깝거나 신고가를 뚫어준 그런 종목들이 좋구나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자, 결국에는 섹터가 간다라는 건 뭐예요? 그 섹터에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1번이고, 그 다음에 신고가 부근, 그죠? 있는 거, 신고가를 뚫어줄 수 있는 거, 또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차트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 마찬가지죠. 스피어 이것도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우정공유가 섹터가 갈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현대무벡스 말씀드리면서 뭐 했습니까? 로봇 섹터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렸고, CS 1월 6일 일정이 있잖아요. 일정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재료를 보고 해야 된다. 한스바이오메드가 생각보다 못 가는데 저는 여기 지켜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 충분히 이 박스권을 벗겨내고, 이거는 좀 길게 본다면 여기를 벗겨내면 진짜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ABLB에요 역시나 이렇게 거래대금 찾은 거 너무 잘 가죠. 그럼 이런 거에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그럼 다음에는 이런 종목 어떻게 찾지? 라고 했을 때 현대차 같은 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얼마나 터졌죠? 4조가 터졌습니다. 4조. 여채까지 그럼 4조가 터진 적이 있냐? 요 앞에 한 번 있네요. 요 앞에 한 번 있는데, 이때 이렇게 터지고 나서 이거는 거의 물량을 떠넘기다시피 하락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비슷한 흐름을 갈까? 아니면 이게 더 뚫어주고 더 갈 수 있을까? 저는 아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4조는 앞에 4조랑 다르다. 그래서 요 이후에는 좀 흐름이 괜찮게 신고가로 가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관점에서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알제노믹스는 신규 상장이니까 제가 뭐 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저는 로봇주 중에 좀 덜 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유인로보틱스 같은 게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베이선을 깨면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예상 밖의 흐름이라고 봐요. 그러면 진짜 볼 필요가 없고, 아직까지는 여기서 돌려줄 수 있는 흐름이다. 왜?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AS 정도 해드리고 나서, 그러면 이런 신고가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 어떤 섹터가 잘 가는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이거 간단하게 검색식으로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조건 검색식은요, 뭐 이것만 보면 무조건 다 올라간다 이런 조건 검색식 아닙니다. 장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섹터가 핫하구나,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신고가 근처에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건 검색식에다가 시가총액을 검색을 하세요. 뭐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범위 지정해서 시가총액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현재가 기준 얼마 정도 이렇게 있죠. 이 기준은 사실 뭐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500억 이상 정도만 돼도 괜찮다. 시가총액이 500억 원. 그죠? 10억 원이 기준이니까 이 50이면 500억입니다. 이 정도 되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추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을 봐야 돼요. 거래대금이 너무 안 터지는 잡주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일단 걸러내고 시작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을 클릭을 하시면 뭐 얼마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사실 본인 기준에 맞추셔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 단위잖아요. 1, 10, 100 아니죠. 100만, 1000만, 1억, 10억. 최소한 거래대금이 50억은 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얼마만큼 터지는지 한계는 필요 없기 때문에 999로 그냥 찍어주시고요. 최소 50억은 터졌으면 좋겠다. 물론 100억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떤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때 좀 100억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넓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하는 편이고요. 이제 수정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시가총액 거래대금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신고가에 있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고가라고 치면요, 이 신고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영봉정이라고 하는 거는 영봉을 기준으로 하는 건 지금 현재 그 마지막 봉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봉. 장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의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봉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자, 영봉 중 신고가. 몇 봉 중 신고가면 좋을까요? 저는 120으로 일단 하도록 합니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저는. 얘를 지워야겠네요. 얘를 지우고 120봉 중 신고가. 120봉이면 어떻게 됩니까? 120선이면 보통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중에 신고가인 종목을 찾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가를 한 번 더 넣을게요. 신고가 한 번 더 넣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넣는데 왜 넣느냐? 꼭 신고가가 아니더라도 저는 10봉 중에, 최근에 10봉 중에 신고가에 몇 프로 이내? 20% 이내 근접한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왜? 20% 이내 근접했으면 이 종목이 상한가를 치면서 충분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이 끝났는데 고가가 10봉 중 신고가의 20% 이내 근접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원익 IPX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신고가까지 어느 정도였냐? 거리가 대략 한 뭐 12%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2% 정도 되니까 결국엔 신고가를 향해서 가서 이렇게 뚫어주는 흐름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 이내 인 것들을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10봉이라고 했지만 10봉 중 신고가 20% 이내 근접이라고 했지만 뭐 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좀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좀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냥 이렇게 쳐보세요. 이동평균이라고 치네. 주가 이동평균이라고 치면, 자, 주가 이동평균이라고 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주가 이동평균 배열 3개 이렇게만 놓을게요. 자, 요거를 어떻게 하냐? 저는 장기평선, 2년선, 그 다음에 최소한 1년선, 그 다음에 6개월선은 정배열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요 상태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있는데 정배열인 그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정배열인 종목. 이게 만약에 481선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 481선부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81선이 이 검은 선이거든요. 이게 241선. 이게 121선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481선보다 241선이 위에 있고 241선보다 121선이 위에 있죠. 이 정도는 돼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정배열 추세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느냐. 자,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며칠 전에 이렇게 신고가를 뚫었죠. 얘 보세요. 480선 위에 241선 있고 241선 위에 121선이 있죠. 근데 61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겹치거나 21선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 조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정배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 긴 장기평선 위주로만 정배열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자, 검색하면 몇 종목 나왔습니까? 36종목밖에 안 나왔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자, D랑 E가 지금 엔드로 묶여있죠. D랑 E가 엔드라면 얘도 충족하고 얘도 충족해야 돼요. 근데 저는 신고가이거나 또는 20% 이내에 신고가에 근접한 거를 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고쳤냐.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5월이 돼요. 그럼 D 또는 E. D도 되고 E도 검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몇 종목이 나왔죠? 와, 320종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깜빡한 게 있네요.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했더니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기 대상 변경이 있죠? 네, 여기서 얘네들을 제외해 줘야 돼요. 관리 종목, 뭐 우선주, ETF, 뭐 스펙주, ETN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안 보실 거잖아요. 뭐 거래 정지, 뭐 환기 종목, 뭐 이 정도, 뭐 초저유동성 종목,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제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제외. 자, 그렇게 만들면, 자, 이렇게 조건식이 만족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종목들이 검색이 됩니다. 어느 정도 잡주들은 걸러져요. 근데 좀 종목 수가 많죠. 227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두산, 삼천당제약, SK하이닉스, 현대건설, 원전이죠.
삼성화재, 보험, 한화, DB할텍, 반도체, 대한전선, 전력. 자, DI, 반도체, 하림지주, 이건 조선이죠. 조선과 엮여 있습니다. 하림지주가. 뭐 증권, 그다음에 또 제철, 뭐 바이오, 뭐 자동차, 또 반도체, 전선, 원전,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신고가에 가까운 종목들이 많이 검색이 돼요. 그럼 이 종목들을 쭉쭉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신고가에 많이 와 있고 어떤 섹터가 지금 신고가에 많이 와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체크해 보는 겁니다. 저 이렇게 돌려봐요.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차트가 딱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멈춰서 어떻게 얘를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러프하게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넓게 보고, 왜냐면 저는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넘기면서 보기 때문에 좀 종목 수가 많이 나오게끔 열어뒀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뭐 시총이라든지 뭐 거래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몇 봉전 신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시면 종목 수는 훨씬 더 적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섹터를 보고 차트를 보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좋은 흐름의 종목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반도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로봇, 뭐 우주항공, 뭐 조선, 뭐 방산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주항공주들이 제가 크게 한번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센 흐름들이 많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미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미장이 계속 또 우주항공주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정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지난주에 보시면 조선 방산주들이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면서, 아니 공격한 게 아니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또 감금하고 또 이렇게 미국으로 송환하면서 이제 각 나라들이 이제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산주들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이 좋은 흐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뭐 잠수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함이라든지 이런 거 제조 관련해서 이제 또 조선 관련 주들이 또 움직였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괜찮은 섹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종목까지도 포함해서 지난주 영상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CES 끝나고 나면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원래 트럼프가 상호관세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주말 중에. 근데 그게 지금 14일 정도로 다음 주 중으로 연기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장이라든지 국장들이 좀 눈치를 보는 장세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해소가 어떻게 되느냐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중에는 또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